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밀 생산 세계 2위 국가인 인도까지요. 밀 수출을 금지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오른 밀가루 값이 더 뛰겠죠. 지금으로선 식용유 대란에다가요. 밀가루 대란까지 겹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어떤 물가 대란이 올지 벌쩍 걱정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한국 투자 증가율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투자는 성장과 직결되는 건데 성장 엔진이 꺼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기사입니다. 자, 투자 증가율 민간 정부 모두 합한 건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투자 성장률 연평균이 0.2%입니다. 과거 7개 정권 중에서 가장 낮아요. 높은 경우는 연 8%, 아무리 낮아도 2% 가까이는 됐거든요, 투자가요. 그런데 지금 0.2%에 머무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 관련 혜택 없고 노동 유연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법인세 규제 완화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해법 제시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대동란이다. 지금 북한에서 연일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북한 매체들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 10만 명 사망 위기로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면요. 13일과 14일 발열자가 47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진단 키트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뭔가 증상이 있는 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호 약품 내놓겠다는 김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 각 당 간부 등이 집에 비치하고 있는 약품 다 내놓으라. 상비약품 내놓으라.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굉장히 상황은 심각하다. 그리고요. 우리 정부는 이번 주 초에 오늘 정도로 보입니다. 지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꺼낼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병장 월급 100만 원, 윤 대통령 공약 절반 수준이다. 원래는 200만 원 공약인데 이게 일단 100만 원까지 올리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국방부 내년도 병사 봉급 세부 계획을 입수해서 보니까요. 뭐 오르긴 올랐는데 원래 2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죠. 원래 약속한 바인데.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보면 30만 원 정도 오르는 수준이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엔 150만 원 수준으로. 일단 오르긴 오르지만 처음에 공약에서 굉장히 높게 부른 거죠.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권력 핵심엔 검. 윤 대통령 검수완판 인사다. 검수완판. 검수완박인데 그거에 좀 비유를 했나요? 무슨 뜻인가 보면요. 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다. 그러니까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어떻길래 그런 거죠? 검경 관할 업무인 법무부, 행안부 장관의 측근, 검사 출신. 그리고 법해석 담당 법제처장은 법대 동기.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사 후배가 유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총무 그리고 문고리인 부속실장 여기 보면 다 검찰 출신들이 가고 있더라. 자, 이렇게 하면 인사가 나긴 났는데 다양성 부족 그리고 이에 붙여서 견제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입니다.
소주 한 잔이요. 가까운 사이 또는 약간 낯설지만 뭔가 좀 친해져 보려는 노력을 할 때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이런 말 쉽게 꺼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소주 회동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발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르면 내일 임명할 듯.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은 제목에 담은 이유가 있겠죠. 앞에 소주 회동이라는 거는 뭔가 좀 만나서 얘기해보고 잘해봅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일단 불발됐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내일 임명. 이거는 강행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야당인 민주당 또 강하게 반발하겠죠. 뭔가 약간 좀 다른 사항 두 가지 담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 길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소주, 뭐 김치찌개, 뭐 삼겹살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뭐 이런 뭔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과 술을 놓고 만나자고 했던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동 자체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오전에 합니다. 요거 끝나고 저녁에 원래 만날 생각이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여야 대표 일단 얼굴을 맞대게 돼요. 분위기 따라서 한동훈 후보자 임명 시점 정할 듯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일단 만찬 오늘 저녁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불발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방안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야당 압박을 위한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최근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진복 수석은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하신 겁니까? 국민께 삼불, 불량, 불통, 불도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나 사과도 없고 여야 협치를 위한 기초적인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회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만나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까? 그리고 뭐가 결정도 안 되는데 왜 언론에 벌써 나왔어요? 누가 얘기하셨군요. 뭐 이런 불만 표시를 합니다. 자, 좀 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 좀 봐주시죠. 대통령실 관계자의 얘기예요. 지난 15일, 뭐 어제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홍근 원내대표 등에게 16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뭐 연락이 없더라. 받지 않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관계자의 얘기예요. 16일 만찬이 어려워서 다른 날짜를 조율 중이었는데 언론에 만찬 날짜를 16일이라고 먼저 공개한 것은 발목 잡기 프레임을 만들어 우리 측에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됐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만찬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겠죠. 아, 그건 일단 민주당이 확인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덜컥 언론에 만찬한다. 이게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불만이 생긴 거군요.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다시 얘기합니다. 퇴근길에 보통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랑 고기 구워놓고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 연락을 주시면 만나고 싶고 만날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언제든 연락은 주세요. 소주 한잔 하시죠. 이 뜻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해는 되시죠? 어떤 상황이 주말 동안 좀 벌어졌는지 그리고 금요일서부터 아마 진행된 상황일 걸로 보입니다. 자, 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유효 의원님,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저녁에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느껴지네요. 근데 민주당이 좀 부담을 가졌을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계기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만나자. 굉장히 의미 있어요. 예.
대통령이 앞으로 취임 이후에 국회 쪽 그다음에 여야 지도부만이 아니라 각계 이제 이런 식의 만남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순히 소주 회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담을 뭐 줄이자는 거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맞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접근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건 예. 굉장히 의미 있게 의미를 두고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예. 의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잘 원만하게 흔히 말하는 협치로 이끌어 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은 양측이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예. 정무수석을 두고 있잖아요. 정무수석이 사실 의회 담당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특히 야당 물론 여당도 포함이에요. 그쪽과의 원만한 관계, 막후에서의 조율 예. 이런 건데 이 정무수석이 첫 작품에 정말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렸다. 예. 이건 아까 민주당이 볼멘 소리를 하듯이 언론 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아니죠. 마크에서 얼마든지 접촉하는 거 그거 예.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양쪽의 상황이 참 미묘하다. 예.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 출발이니까 예. 야당을 껴안고 야당의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국민도 그걸 원하는 거고 그런데 야당은 지금 여기 명단이 나옵니다만 예. 한덕수 총리 이하의 예. 장관들 중에 몇몇 사람을 놓고 지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대통령과 덥석 만나버리면 그럼 그거 해주기로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자칫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교통정리를 해서 우린 누구는 뭐 어떻게 예. 지명 처리를 하든 예.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뭐 협잡이 아닙니다. 이건 의회 정치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예. 대통령실과 의회 간의 관계에서 예.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이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번에 이 무산된 거를 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앞으로는 예. 정무수석실의 대의회 담당에 정말 좀 솜씨를 보여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최경철 편집위원. 윤경호 의원 말씀은 좀 대통령실이 꼼꼼하지 못한 일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아졌다는 건데요. 사실 민주당에서는 언론 플레이 지금 하는 겁니까? 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최종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언론 플레이 합니까? 이게 왜 알려졌어요? 이런 거 불만이고요. 사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이라는 거는 과거 표현으로 치면 영수회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묵직하고 비중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가볍게 다뤄진 거 아니냐. 민주당은 약간 그런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도 대통령이 유리한 지경에 올라가는 것이고 받지 않아도 굉장히 이익을 얻을 만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경우든 다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예. 민주당이 받으면 대통령이 통 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정치 잘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안 받아버리면 민주당 저 대통령하고 대화도 않고 발목 잡기만 계속하는구나. 속 좁은 모습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이 제안은 대통령에게 무조건 유리한 제안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치입니까? 그러면은? 일종의 정치 카드다. 사실 오늘 저녁에 만나지 않더라도 예. 대통령께서 뭐 한두 시간 있으면 시정연설 하러 국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자연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차 한잔 하죠. 그렇습니다. 동상. 거기서 말을 좀 더 해도 되는 것이고 굳이 저녁에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어쨌든 예. 대통령께서 이 제안을 한 것은 민주당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죠.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 역시 계속 발목 잡기 하는구나 이런 뉘앙스를 받기 쉬운데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하나 잊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기분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국회 다수당이 어차피 민주당이니 예. 야당에게 조금 더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이라면 저는 이 소주 회동보다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오전에 만났을 때 예. 대통령께서 좀 더 야당에게 좀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아. 그러한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좀 더 쉽게 풀리고 그러면 그 체면을 살려준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건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잘 이끌어 가는데 예. 우리가 인사 좀 잘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아.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것인데 예. 저는 저 소주 회동은 사실 뭐 받아줄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차담하면서 예.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좀 더 전국이 좀 꽉 막힌 것보다는 좀 통로가 확 풀리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저는 남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국회의장 등등등 여야지도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오늘도 만날 텐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뭔가 살짝 양보하는 듯한 민주당을 배려한 듯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오늘? 오늘 일단 소주 회동이 무산됐으니까 예. 아유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좀 제가 준비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오. 하면서 조금 더 덕담을 많이 하지 않을까. 오늘 오전에 참모회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카드를 민주당에 주자 이런 좀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 정무수석이 좀 물밑 협상을 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빠른 시일 안에 좀 본회의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협상이 있지 않을까. 장기화되면 어차피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 여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국민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닐까. 뭐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사실 어젯밤 오늘 아침 지금도 뭔가 물밑에서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늘 시정연설 전후의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내용도 좀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좀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에게 5.18 기념식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간다는 겁니다. 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 109명입니다. 일단 다 가는 분위기예요. 좀 더 보죠. 자 이준석 대표는요. 불가피한 분 빼고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럼 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KTX 특별 열차를 지금 마련하라는 것 같습니다. 단체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KTX 열차 절반 이상을 뭐 예약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시정연설 역시 뭐 총리 인준 이런 거 남아 있다. 협치 시험대다.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왠지 민주당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일명기사 때 잠깐 짚어들었는데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새 정부 요직의 전면 배치다. 지금 대통령실 핵심 보직 6곳에 이어서 보훈처, 법제처 등등등 지금 검사 출신이 다 앉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인물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감원장도 지금 검사 출신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감원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대통령실 참모 일부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죠. 과거 성비위, 그다음에 과거 어떤 간첩 사건 관련된 처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인데 뭐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표로도 정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대통령 가까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민주당이 좀 불편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연속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천하람 변호사. 네. 천하람 변호사는 이제 호남에 지금 연골 두시고 활동하시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109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 갑니까? 정말 부득이한 분 말고는 전부 가실 그럼 겁니다. 지금 예약 중입니까? 지금 KTX? 네, KTX 아마 특별 열차 편성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 열차까지 편성하는데 안 가면 너무 티 나지 않습니까? 자리 비었어요. 뭐 이름표 붙여놓는 겁니까? 그럼 자리마다 지금? 이름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가고 안 가고는 이제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임기 초에 대통령 그리고 당대표가 동시에 요청하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 아니지만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많이 가실 거고요. 이미 저희 국민의힘 정강 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예.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5.18 민주화 정신을 뭐 헌법 전문에 넣겠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이미 당연히 5.18 민주화 정신을 예. 저희 당이 기리고 있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께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전원 광주행을 결정했다. 그럼 과거에부터 국민의힘이 얘기했고 갖고 있던 생각을 보여주는 것뿐이다라는 설명이신데 네, 뭐 사실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예. 이제 뭐 5월 18일 당연히 저희 이제 추념식이 있기 때문에 기념식이 예.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당 지도부만 갔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과거랑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또 임기 초이기도 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뭐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실히 하고 다시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5.18과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그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로 사과하는 장면도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아마 사과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저희가 당연히 참배하는 네, 정도의 참배하는 수준. 걸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민주당 소속이시라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5.18 기념식에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분 대략 한 10% 정도 빠진다고 보면 100명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이거 자칫 5.18 이 기념식에 참석한 국회의원 숫자를 보면 민주당 의원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5.18 기념식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내지는 예. 민주당과 관련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가는 걸로 거의 돼 있기 필참입니까? 때문에 예. 뭐 그쪽에 호남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그 사이에 이렇게 쭉 보면 지도부만 와가지고 또 이물류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뭐 이런 거 입을 벌렸느냐 안 부르느냐 그러니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애매합니다. 손을 뭐 들었느냐 흔들었냐 안 들었냐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 사이에 추념식의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참석은 물론이고 예. 노래도 하고 정식으로 추념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필요한 조건인데요. 2020년에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예. 무릎을 꿇고 나서도 이상한 발언, 폄하하는 발언들이 완전히 종식되지는 예. 않았거든요. 특히 20년 직전에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김진태 의원의 주도로 북한군이 여기에 흔적이 있다. 그리고 호칭부터도 광주 사태 내지는 광주 폭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국민들의 시선과는 다른 거예요. 호칭 그렇죠, 예. 성격 규정 그렇죠, 팩트 그렇죠. 뭐 북한군들이 누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북한군 무슨 소속이라는 자료를 예. 정식으로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런 세미나를 국회 세미나실에서 정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는 정도로 그때 경악을 했는데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와가지고 무릎 한번 꿇는다고 이 시선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전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들도 와서 참배를 하고 그렇다면 호칭도 바꾸고 시선도 바꾸고 평가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춰준다면 예. 이건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진즉에 갔어야 되는 일인데 만시지탄도 아주 엄청난 예.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런 행사 끝난 뒤에 또 딴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과거에도 좀 다른 소리가 나왔잖아요.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5.18 당일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